안녕하세요. 신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능평가 2번 문제인 표 만들기 학습해 보겠습니다. 표 작업은 2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제 번호 2 뒤에서 엔터를 한번 친 후에 표를 만들기 시작할 건데요. 표 만드는 메뉴는 입력 탭에 표도구 클릭하셔도 되고요. 편집 탭에도 있습니다. 편집 탭에 표도구 클릭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표를 만드는 단축키는 Ctrl NT입니다.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뜨면 표의 줄수와 칸수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면 줄은 가로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 형태의 표는 줄수는 5가 되겠고요. 칸은 세로줄입니다. 그래서 이 표의 칸수는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수와 칸수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는 체크가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내가 드래그한 크기만큼 표가 그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한 줄에 꽉 차게 표를 그릴 거라 체크 표시를 없애고요.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되어 있는지만 확인한 후 만들기 클릭하겠습니다. 표가 만들어지면 이제 출력 형태대로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입력할 때 여기 연도처럼 어떤 값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내용이 있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칸만 내용을 입력하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값이 입력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칸만 내용을 입력하고 나머지 두 칸은 자동으로 채울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채우기 메뉴에 표 자동 채우기 메뉴 있습니다. 그래서 표 자동 채우기 메뉴를 클릭하면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의 값을 비교해서 그 증가분만큼 나머지 칸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단축키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동 채우는 단축키는 A입니다. 그래서 값을 입력하고 블럭을 잡아서 영문 A를 누르면 이렇게 값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면 굳이 메뉴를 찾아가서 클릭하지 않아도 되니까 작업 시간이 조금은 빨라지겠죠. 이번에는 이제 조건을 보면서 표를 하나하나 편집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1 보면 표 전체의 글꼴 설정이 있습니다. 도둠에 10포인트고요. 그러면 표의 전체 범위를 잡아서 글꼴 설정하겠습니다. 글꼴은 서식 도구 상자에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 도둠이고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이제 조건 2 봅니다. 조건 2는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자를 이렇게 한꺼번에 잡기가 조금 번거롭죠. 드래그하고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표의 모든 범위를 다 잡고요. 가운데 정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 부분만 다 잡고 오른쪽 정렬합니다. 숫자 부분의 범위를 잡을 때 합계란은 아직은 비어있지만 우리가 자동으로 계산되게 할 거거든요. 계산의 결과값 숫자니까 역시나 다 같이 범위 잡아서 오른쪽 정렬해 줍니다. 이제 조건 3의 셀 배경색 노랑 지정입니다. 출력 형태 보고 노랑으로 지정할 부분 범위 확인한 후에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고요. 셀 배경색을 설정하는 메뉴는 표 메뉴에 표 탭에 여기 있습니다. 셀 배경색 지정하는 도구 클릭해서 노랑 설정해도 되고요. 혹은 블럭 잡힌 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해 가서
배경 탭에서 면색 설정해도 됩니다. 자, 단축키도 있습니다. 블럭 잡고 단축키 컬러의 C입니다. C를 누르면 자, 셀 테두리 배경에 배경 탭이 자동으로 뜨고요. 자, 채우기는 색이고 면색은 정확하게 노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색깔을 선택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색상 목록에 이렇게 노랑이 없다 그러면 자, 색상 테마 아이콘 눌러서 오피스 테마 설정하면 노란색 찾을 수 있습니다. 노란색 설정하고 이제 4번 조건 4 볼 건데요. 조건 4는 자,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합계가 구해질 칸과 계산에 사용될 값들 다 범위를 잡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합계는 대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합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다 잡고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블럭 계산식 있고요. 블럭 계산식 아래에 블럭 합계, 블럭 평균, 블럭 곱 세 가지의 계산이 있습니다. 저희 블럭 합계 누를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합계가 계산이 되었고요. 자, 단축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블럭 합계의 단축키는 Ctrl Shift S입니다. 그래서 블럭을 잡은 후에 Ctrl Shift S를 누르면 자동으로 합계 값이 계산이 되고요. 자, 블럭 합계는 Ctrl Shift S고 블럭 평균은 Ctrl Shift A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계산이 자주 나오는 거니까 두 개의 단축키를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합계 구했는데요. 자, 앞에 있는 값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값을 입력할 때 천단위 구분기호 입력하는 단계에서 하셔도 되고요. 자, 천단위 구분기호 입력하지 않으면 숫자 부분 빨리 입력이 끝내겠죠. 그래서 입력할 때 콤마를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표는 천단위 구분기호 입력하지 않았고요.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려면 범위 잡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천단위 구분심표 있습니다. 천단위 구분심표에서 자리점 넣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천단위마다 콤마가 삽입이 됩니다. 자, 이제 캡션 넣을 겁니다. 캡션이란 표의 제목 혹은 설명을 의미합니다. 캡션을 넣는 방법은 마우스로 표의 테두리를 클릭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자, 캡션 넣기 클릭해도 되고요. 자, 캡션 넣기 단축키 있습니다. Ctrl NC예요.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표가 선택되어 있어도 되고 표 아무데나 커서가 있어도 Ctrl NC를 누르면 자동으로 캡션이 삽입이 됩니다. 자, 캡션 삽입되면 표 이름 지워버리고요. 자, 출력 형태대로 캡션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캡션을 입력한 후에는 반드시 캡션 범위 잡아서 우리 조건 1에 있었던 표 전체의 글꼴 속성을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 1에서 표뿐만이 아니고 캡션도 도둠의 10포인트 설정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캡션을 넣고 나면 글자 속성 바꾸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글자 다 범위 잡아서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 도둠이고요. 10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출력 형태에 보면 캡션이 오른쪽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 상태 오른쪽으로 바꾸고요. 자, 그리고 캡션 표의 위쪽으로 표시되어 있지요. 그래서 캡션의 위치 바꿀 겁니다. 자, 표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개체 속성이고요. 자, 그렇지 않고 표 안쪽에 그냥 커서가 있는 상태일 때는 표 오른쪽 단추 누르면 표 셀 속성입니다. 어쨌든 표의 속성으로 들어가서 자, 여백 캡션 탭에 가면 캡션의 위치 바꿀 수 있습니다. 캡션의 위치는 위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끝났고요. 이번에는 5번입니다. 자, 표의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보시면 맨 바깥쪽 테두리가 이중선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의 아래쪽이 이중선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칸은 대각선 선이 들어가 있지요. 자, 그러면 맨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네, 표 전체 범위를 잡고요. 자, 테두리를 그리는 방법은 표 탭에 여기 테두리 도구 클릭해도 되지만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이 있고요. 각 셀마다 적용해 가면 테두리 탭에서 테두리 조금 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요 테두리 들어오는 단축키 있어요. 영문 L입니다. 그래서 라인의 L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범위 잡고 영문 L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에 테두리 탭 열리고요. 자, 우리 맨 바깥쪽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테두리 종류는 이중실선이고요. 자, 그리고 바깥쪽에 그릴 겁니다. 설정.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줄의 아래쪽 이중선 그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다 잡고, 자, 제가 테두리 그리는 단축키 L 말씀드렸어요. L 눌러서 테두리의 종류는 이중실선이고요. 자, 우리가 블럭 잡은 거의 아래쪽이죠. 그래서 아래 클릭하고 설정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마지막에 칸, 대각선 그릴 건데요. 자, 보통 한 칸을 블럭을 잡기 위해서는 드래그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드래그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블럭이 잘 안 잡힌다 하신 분은 F5키를 누르면 됩니다. F5키를 누르면 현재 커서가 위치한 셀을 이렇게 까맣게 블럭을 잡아줍니다. 자, 블럭 잡혔으면 역시나 테두리 그리는 단축키 L 눌러서 대각선 탭에서 선의 종류는 실선이고요. 자, 대각선의 종류는 X자 형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에 있는 것들은 다 수행을 했습니다. 한번 출력 형태랑 내가 그려놓은 표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혹시 빠진 게 없는지 점검합니다. 표가 조금 높이가 너무 낮아서 좀 답답해서 표를 아래로 조금만 늘려보겠습니다. 표의 전체 크기를 늘리는 방법은 전체 범위를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 한 2번 정도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 작업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이제 이 아래에 차트를 그리기 전에 답안 파일 저장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Alt+S 눌러서 저장을 하거나 파일 탭 눌러서 저장하기 메뉴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표 작업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레벨 업그레이드 실력 향상을 위한 실전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번호 2 뒤에 엔터 한번 쳐서요. 자, 표 만드는 단축키 알려드렸었죠. 컨트롤 NT입니다. 혹시 단축키가 기억나지 않는다, 입력 탭에 표도구 클릭하셔도 되고요. 혹시 현재 편집 탭이 열려 있다면 편집 탭에도 표도구 있습니다. 그래서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뜨면 자,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자, 줄수와 칸수를 봐야 되겠죠. 줄은 가로줄이고요. 칸은 세로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줄수는 5가 되겠고요. 칸수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줄수와 칸수 입력하고 자, 기타에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만들기. 자,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오타 없이 정확하게 값을 입력을 하는데요.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 자, 여기 연도처럼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값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자, 지금 두 칸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칸들을 채울 건데요. 다 범위 잡고요. 자, 자동으로 채우는 단축키 알려드렸어요. A입니다. 영문 A고요. 자,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채우기에 표 자동 채우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건 1부터 하나하나 표를 편집해 나가면 되는데요. 조건 1은 표 전체 글꼴 도둠의 1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표 전체 범위 잡고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문자만 한꺼번에 잡기 좀 번거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잡고 가운데 정렬하고요. 자, 숫자 부분만 따로 잡아서 오른쪽 정렬합니다. 그런데 자, 숫자 부분 잡을 때 자동으로 계산될 값 칸들 같이 범위 잡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렬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셀 배경색 노랑입니다. 출력 형태 보고 노랑으로 채워질 부분 확인해서 범위 잡은 후에 셀 배경색 들어가는 단축키 있었습니다. 컬러의 C예요. 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표 탭에 셀 배경색 도구 클릭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해 배경 탭에서 바꾸셔도 되고요. 자, 배경 탭에서 색깔 선택하고요. 면색은 정확히 노랑으로 표시되어 있는 색상입니다. 자, 색상이 없다. 색상 테마 아이콘 눌러서 오피스 테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설정하고요. 자, 이번엔 조건 4입니다.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 구하고요. 자, 표의 캡션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합계가 구해질 칸과 자, 계산에 사용될 값들 다 범위 잡고요. 자, 마지막 칸은 대각선이 그려지니까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자, 범위 잡고요. 자, 합계를 내는 단축키 있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S고요. 자, 단축키 기억나지 않는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블럭 계산시계, 블럭 합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에 캡션 넣을 건데요. 캡션 넣는 단축키 있었죠. 컨트롤 NC입니다. 이거 이 단축키 역시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표의 테두리를 클릭하고요. 자, 표의 테두리 클릭하지 않고 표 안쪽에서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캡션 넣기 없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표의 테두리를 클릭해서 표를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캡션 넣기입니다. 자, 캡션 넣기 단축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NC입니다. 단축키 사용할 때는 표 안에 아무데나 커서를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캡션 넣기 클릭하고 나면 표 1이라고 자동으로 삽입이 되고요. 자, 요거 지워버리고 출력 형태대로 캡션 입력합니다. 이렇게 캡션 입력하고 나면 절대 까먹으면 안 될 게 있죠. 우리 조건 1에 보면 자, 표 전체 글꼴 지정되어 있습니다. 캡션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캡션을 놓고 나면 반드시 자, 캡션의 글자 속성 바꿔줘야 됩니다. 캡션 범위 잡고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확인합니다. 자, 출력 형태 보면 캡션 오른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정렬 클릭하고 자, 캡션 위로 올릴 겁니다. 자, caption을 위로 올릴 때는 표의 속성에서 바꿉니다. 그래서 표 안에 아무데나 커서 놓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표 셀 속성에서 여백 캡션 탭에서 캡션의 위치 위로 바꿉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 5입니다.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자, 출력 형태를 보면 자, 맨 바깥쪽 이중선이고요. 첫 번째 줄의 아래쪽 이중선이고 첫 번째 칸의 오른쪽 이중선이고요. 맨 오른쪽 하단에 대각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바깥쪽, 맨 바깥쪽 이중선 바꿔보겠습니다. 범위 다 잡고요. 자, 셀의 테두리 그리는 단축키 있었습니다. 라인의 L. 그래서 L 누르시거나, 자, 이거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해 테두리 탭에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두리의 종류는 이중 실선이고요. 바깥쪽이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의 아래쪽 이중선이죠. 그러면 첫 번째 줄 범위 잡고 테두리의 단축키 L 눌러서 테두리의 종류는 이중선이고요. 범위 잡은 거의 아래쪽입니다. 설정. 자, 첫 번째 칸의 오른쪽 이중선이에요. 첫 번째 칸 범위 잡고 테두리의 단축키 L 눌러서 테두리 종류 이중선이고요. 자, 우리가 블럭 잡은 거의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설정. 자,
자, 대각선 그리겠습니다. 맨 오른쪽 하단, 네, 블럭 잡아서 역시나 테두리에 단축키 L 눌러서 대각선 탭에서 네, 선의 종류는 실선이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의 종류는 X자 형태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저희 조건 5 다 수행했는데요. 이제 출력 형태와 내가 그려놓은 표와 혹시 뭔가 빠진 건 없는지 검토를 합니다.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표만 아래쪽으로 한 두 칸 정도 좀 늘려보겠습니다. 네, 전체 범위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 네, 2번 정도만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 작업 끝났습니다. 그래서 차트 작업 넘어가기 전에 네, 반드시 파일 저장하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Alt S 눌러서 파일 저장하거나 혹은 파일 탭에서 네, 저장하기 메뉴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이렇게 해서 표 작업 네, 2문제 해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번 시간에 그린 표를 가지고 차트 만드는 작업 해보겠습니다.